와, 이렇게 한 달이 빨리 가네요. 제가 3월의 신간을 엊그저께 한 느낌인데 지금 벌써 4월 중순입니다. 요즘 사실 확진자가 다시 또 늘고 그래서 많이 심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외부 활동 줄이고 다시 차분히 책을 또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저희가 한동안 이제 신간을 위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육서 쪽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좀 더 우리도 다양한 책을 읽고 또 아이 책들도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달의 책을 신간도 포함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다른 많은 책들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책들도 또 넣어서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책을 신간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로부터 신간이 나오면 한 권씩 도서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다 하는 책은 따로 또 연락을 드려서 10권을 부탁드리고 있고, 그 책을 출판사에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에 쏙 드는 책이 있어서 이렇게 4권을 준비를 했고, 그 4권 중에 한 권의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책. 이 책은 사실 2월 신간인데 제가 2번 정도 읽고 좀 천천히 읽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자, 근데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책을 소개할 때 저희는 이제 초등 부모잖아요. 근데 종종 이제 중학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외고라든지 자사고나 특목고 정보도 드리고, 또는 대입에 대해서도 정책이 새로 바뀌거나 나오면 또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도 입시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제가 보니까 EBSI 사회탐구, 사탐이라고 그러면 아시나요? 사회탐구 강사이면서 EBSI의 입시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용어들이. 근데 여러 번 이제 읽다 보면 용어가 익숙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대입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먼 흐름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고 지금부터 그냥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그 입시 관련된 책은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두 권 정도 읽어가시면 파악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대입 정보들을, 기사화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같이 매칭해 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입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입은 굉장히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학습 전략인데, 성공적인 대입을 하는 친구들의 학습은 대부분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부모는 아이의 입시에 있어서 전문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진짜 정보를 키우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이랑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있겠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많이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처음에 대학 입시의 트렌드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대학 입시의 변화죠. 흐름, 그리고 입시 정책이 달라지는 것들을 파악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입시 전략, 여기 나오죠. 실패를 좌우한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각보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안에 성적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입시를 할 때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고 있고, 그게 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이분 강의도 한번 찾아보니까 입시 설명회 한 것들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메가스터디에서 입시 설명회 했던 것들, 그리고 또 요즘에 종로 한우교육 같은 데서 또 설명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꼭 찾아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요즘엔 라이브하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홈페이지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문자로 계속 와요.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가끔씩 들어보는 거,
그리고 책을 가끔 읽어보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책입니다. 바로 탈무드 교육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어제 나간 영상인데 보셨나요? 그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좀 정리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같이 이 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유대인 학습법, 유대인 교육은 워낙 많이 거론이 되고, 특히 그 유대인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소재가 되는 게 바로 탈무드. 특히 가정학습에서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아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일상처럼 토론을 하는 내용들이, 탈무드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좀 자녀가 컸을 때도 예시바, 어제 보셨던 그런 도서관에서도 계속 탈무드를 소재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부가 사실 함께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책을 원래 이전에 다른 책들도 여러 권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자녀 교육을 하면서 아이에게 가치 있는 걸 어떤 거를 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게 탈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탈무드에 실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아이랑 토론을 하면서 해나가는 과정들이 잘 담겨 있어요. 탈무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동화로 접했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탈무드의 책 자체 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번역서가 없어서 그 전체 실체를 못 보지만 그 한 권 한 권이 정말 이만큼씩 두껍고, 안에 내용도 굉장히 깊이 있고 방대하기 때문에 평생을 봐도 사실 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힘든 그 정도 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 교육에 대한 그 학습에 대한 정보는 사실 넘쳐나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도 사실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다그치면서 학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이런 것들도 또 알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가치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약간 다른 학습법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탈무드는 가정교육의 중요한 점들을 나타내 줬는데, 안에 읽을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책을 딱 읽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심신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러이러한 거였지 라는 것들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그 임종을 앞둔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당신이 그럼 다시 산다면 무엇을 연구해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저없이 탈무드를 연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탈무드의 가르침이 인생 전체에 지혜를 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저학년 분들에게는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 될 때까지 초등 내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힘, 그리고 토론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덱스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차례를 이렇게 봐도 좀 지은이가 뭘 나타내고 싶은지 잘 나와 있는데, 가족과 함께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 더 나은 실패를 경험하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가 실제 그 탈무드 교육법이 어떤 가치를 나타내 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는 새로 이전의 생각들, 처음에 자녀 교육을 시작할 때 내 마음가짐이 어땠다라는 것을 잘 알려줬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은 오늘 증정해드릴 도서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과형 두뇌 활용법이라는 책이고, 여기 바버라 오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무려 아마존 그 학습법 분야 베스트셀러이자 20개국에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실제 이 교수의 강의가 코세라에 나오는데, 이 강의를 무려 320만 이상이 들었다라고 해서 저도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교육서를 제가 한 몇백 권을 읽었는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교육서를 읽었는데,
늘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서 그 두뇌의 효율적인 사용법은 어떤 게 있는데 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뇌과학 독서법 이런 것들도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이해도는 있지만 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법을 뒷받침해줄 과학적인 근거나 아니면 뇌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이 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제 의문에 많은 답을 사실 주었는데, 한마디로 딱 하자면 뇌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그게 이과에 더 맞춰진 수학이나 과학을 좀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사용 설명서인데, 근데 읽어보다 보면 모든 학습에 통용이 됩니다. 특이한 건 이 책의 저자 이력이에요. 이분은 그 러시아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서 어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군에 갑니다. 근데 이제 통신장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학적 지식이 필요해져서 그 다음부터 본인이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도 있는데 본인이 수포자였대요. 심각한 수포자인데 어떻게 이 수학을 극복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겠죠. 그러면서 공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 과정 중에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접하면서 수학, 과학을 잘할 수 있는 두뇌 활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걸 이제 정리한 게 이 책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약 예를 들면 25분 세션으로 타이머를 맞춰서 딱 나눠서 학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결과로 나온 거죠. 또는 집중 모드와 반드시 분산 모드를 같이 병행했을 때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수학을 이제 풀어봤을 때는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유형 문제 풀리잖아요. 유형 문제를 너무 많이 풀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해주는 자료고, 그게 뇌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연구한 결과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 공부하는 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늘 효율성을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아이가 양적으로 물론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맞지만, 아이에게 저희가 좀 노는 시간도 보장해주고 싶고 아이가 쉴 수 있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도 싶잖아요. 그래서 자꾸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미래 역량 중에 그 스팀 교육은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스팀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특히 이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과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융합교육이다, 아니면 이제 사실 문과가 좀 불리하다, 이런 입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아이의 뇌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학습을 해가면 좋지 하는 팁들을 제가 여기다가 쫙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나온 거는 사실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성인용 책인데, 이 성인용 책을 가지고 내 뇌에 대한 거 또는 아이의 뇌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나면 학습 효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가이드를 줄 때 이걸 일일이 설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 라고 학습 플랜을 짤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 이과가 특히 수학이 그 미래에 빠질 수 없는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도 그 엄마 수포자들도 많은데 아이가 수포자가 될까봐도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과 영역이 어렵지는 않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쉽게 설명돼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이 책 10분께 드리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4월의 도서 마지막 책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과용 두뇌 활용법에 이어서 과학, 과학 백과인데, 과학 백과가 저는 좀 초등 내내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과학 백과가 개인적으로 저도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좀 아이들이 초3부터 과학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주요 약간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중등 직전에 과학 약간 사실 선행을 시켜주려고 묶어서 과학을 알려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 이유가 특히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 같은 거 이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제 중고등 과정들을 이렇게 약간 사실 훑어주는 개념이긴 한데,
과학백과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학년별로 해서 위에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3학년 때 배우는 거, 4학년, 5학년 거 하면서 계속 심화되는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고요. 각 주제는 지금 생명편, 지구편, 물질편, 에너지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사실 중학교 과정까지 계속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때 요 내용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알려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가 이제 4학년이거든요. 지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층을 찾아보니까 이 백과사전 안에 지층에 관련된 정보가 순차적으로 짜라락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아이랑 얘기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께감도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정보량도 많고 깊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천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직접 보면서 이래서 추천하신 분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정보를 얻으려면 사실 과학 관련된 지식 제반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백과 책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과학 도서, 여기에서 이제 궁금증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 에너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그러면 에너지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이어서 사실은 읽어 나가야 이 책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식서다 보니까 지식서만 가지고는 아이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 관련된 스토리 책도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읽고 해서 그 지식의 연결고리가 이쪽으로 다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책으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드릴 도서 이과형 두뇌활용법은 제가 혹시 여러분이 수포자이시거나 좀 수학에 대해서 어렵게, 아니 이과가 참 나는 어렵다, 그리고 뇌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 되게 그동안 궁금했다, 그리고 시간 대비 아이에게 학습 효율을 좀 나도 높여주고 싶다, 이런 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신청해 주시고 4월 20일까지 댓글로 나 이런 이유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께 이 도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